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광장 박은정입니다.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은 포항을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어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경상북도, 포항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1차 검토회의를 열었는데요. 오늘은 현장 실사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산업위기 대응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지정 여부와 지원 내용을 확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은 예상치 못한 대내외 충격으로 지역 산업의 악화가 예상되는 경우에 범정부 지원을 통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포항시에 따르면 이 태풍 흰남노로 포항철강공단의 100여 개 기업에서 침수와 토사 유입 등으로 1조 8천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데요. 이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의 빠른 지정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산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월 28일 수요일 아침의 광장입니다.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정보 듣겠습니다. 김현지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입니다. 이 시각 사고 구간 있습니다. 중부내륙지선 현풍 방향 옥포 분기점 3.1km 앞둔 화원 18km 지점 1, 2차로 걸쳐서 화물차 전도 사고 발생했습니다. 현재 경찰관 도착해 사고 처리 중인데요. 구간 1, 2차로 통행이 제한돼서 월암 22km 지점부터 차들 뒤로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사고 지점 잘 피해서 이동하셔야겠고요. 같은 구간 반대 금호 방향은 어려움 없이 지나실 수 있습니다. 상습 정체 구간인 중앙고속도로 다부터널 부근 역시 오늘도 교통량 몰리는 모습인데요. 터널 빠져나오자마자 속력 회복하겠습니다. 이어서 시내도로입니다. 매천로 매천초교 내거리에서 칠곡나들목 방향 매천초교 내거리 우회전 곡각 지점에서 승용차와 승합차 추돌 사고 발생했습니다. 구간 유의해서 지나시고요. 구암로 우남교 내거리에서 칠곡나들목 내거리 방향은 차들 가다서다 반복합니다. 호곡로 무태내거리에서 산격대교 방향도 정체골이 길게 이어지고 있고요. 월곡로 상인고가차도에서 월성내거리 방면 차들도 차간거리 바짝 당겨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대학로 경북대학교 북문에서 복현오거리 방향 신호 2번 정도 받으셔야 지나실 수 있고요. 신천대로 서대구 나들목 방향은 대봉교 남단부터 침산교 남단까지 교통량 꾸준하고 같은 구간 반대 상동교 방향은 대체로 소통 원활합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대기가 차차 건조해지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가 건조해지니까요. 산행이나 캠핑 등 야외 활동 계획하신다면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최저기온 16도로 출발했는데요. 낮엔 26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 크게 벌어지니까요.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16.9도, 습도는 94%입니다. 지금까지 김현지였습니다. 지역 시사정보 프로그램의 중심 KBS 대구 제1라디오 아침의 광장을 듣고 계십니다. 수요일 아침의 광장입니다. 8시 33분입니다. 자, 오늘 아침 지역의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뉴스민의 천용길 기자, 영남일보 최미애 기자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첫 소식은 뭔가요? 네, 지난해 대구의 사망자 수가 1983년에 통계 작성 이후에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망자 수가요? 네, 이게 급격하게 진행되는 고령화로 암 환자 비율이 높아진 데다가 이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사망자 수 증가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사망 원인 통계를 보면 지난해 대구의 사망자가 14,560명으로 1983년 이후에 가장 많았습니다. 네. 이 경북은 22,928명으로 역시 1994년 이후에 최다로 집계가 됐는데요. 대구와 경북뿐만 아니라 전국 사망자 수도 31만 7,680명으로 통계 작성 이후에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가장 많은 원인은 뭔가요? 네, 아무래도 암인데요. 이 전체 사망자의 26%를 차지했고 이어서 심장질환, 다음이 폐렴, 뇌혈관 질환, 이 자살 순이었습니다. 40대 이상의 사망 원인 1위는 모든 연령대에서 암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암이 사망 원인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연령대는 60대로 41.4%가 암으로 세상을 떠났고요. 10대부터 30대까지의 사망 원인 1위는
이 자살이었습니다. 아하. 이 자살 비율을 보면 10대가 43.7%, 20대가 56.8%로 사망자 중에 이 원인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요. 네. 지난해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5,030명으로 이 전체 사망자 가운데 1.6%를 차지했습니다. 다만 이 대구는 146명이 코로나19로 사망을 했는데 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코로나19 사망자가 전년보다 감소한 지역은 대구가 유일했습니다. 이게 전년 대비인 거잖아요. 네, 2020년 대비인데 그만큼 2020년에 이 대구의 코로나19 상황이 좋지 않았다. 예. 이걸 보여준 통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소식 들을게요. 네, 태풍 흰남노로 초토화됐던 경북 포항이 약 20일 만에 99% 이상의 응급 복구율을 보이며 회복하고 있습니다. 27일 포항시에 따르면 흰남노 피해 응급 복구 현황은 3만 4천여 곳 중 3만 3천여 곳이 완료됐고요. 99.4%의 복구율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사유시설은 3만 2천여 곳 모두 응급 복구가 이뤄졌고요. 공공시설은 1,800여 곳 중 88.1%가 복구됐습니다. 공공시설 중 응급 복구가 덜 된 곳은 교량과 소하천 등 비교적 대규모 공사가 필요한 곳입니다. 이게 완전 복구가 아니라 응급 복구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응급 복구는 말 그대로 당장 이용이 급한 도로 등 공공시설이나 위험물에 대한 복구율을 의미하는데요. 이번 태풍으로 발생한 수많은 이재민들이 완전한 일상으로 복귀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포항시 조사 결과 흰남노 총 침수가구 4천여 건 중 홀몸노인, 생계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등 취약계층은 500건가량인데요. 이들 대부분은 현재 집 수리비가 없어 당장 도배 및 장판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시멘트 바닥에 텐트를 설치해 생활하거나 아직도 임시구호소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네. 포항시는 성금 및 자원봉사자를 동원해 다음 달 1일부터 10일까지 당장 사정이 급한 저소득층 가정 100가구에 대한 도배 장판 작업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400가구에 대해서는 내달 중순쯤 현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또한 부시장을 단장으로 재복구 추진단을 구성한 데 이어 각 실무진을 피해 현장에 투입해 재복구 완료 시까지 가능한 지원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소식 하나 더 드릴게요. 네, 이 월성원전 1호기의 사용 후 해결료 저장 수조의 누수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지역사회에서는 또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환경단체는 광범위한 오염수 유출이 우려된다면서 현재 저장 수조에 보관 중인 이 사용 후 해결료를 이 즉시 임시 보관 시설인 맥스터로 옮길 것을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이 저장 수조는 핵폐기물인 사용 후 해결료를 5년여 기간 동안 식히는 습식 임시 저장 시설입니다. 네. 이 사용 후 해결료는 이후에 이 건식 저장 시설인 맥스터로 옮겨져 보관이 되는데 이번에 좀 드러난 월성원전 1호기 저장수조 오염수 유출 영상은 이 월성원전에 대한 삼중수소 민간조사단이 지난해 12월 현장 조사 중에 촬영한 영상이었습니다. 지난해 12월이요? 그렇습니다. 이 영상에는 이 저장수조 외부 바닥면에서 물이 새는 장면이 담겨 있었는데 이게 그 사용 후 해결료를 이 습식 물로 식히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 물이 새게 되면 이 사용 후 해결료의 성분도 함께 누출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가 나온 겁니다. 네. 이게 뭐 삼중수소의 유출에도 누출에도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이 나온 건데요. 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12월에 이 누수 부위 보수를 완료했고 이 추가적인 누수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렇게 밝히긴 했습니다. 네. 또 월성 2호기의 저장수조 바닥부를 촬영한 결과 또 균열이 또 확인됐다면서 월성 1호기부터 4호기까지 이 바닥부 모두를 확대 점검하고 있고 앞으로 뭐 보수 일정과 방법을 결정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는데 지금 현재는 그럼 1호기에서 4호기까지 저장 수조가 그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저장 수조를 운영을 해서 이게 맥스로 옮겨 가게 되는데 네. 사실 좀 이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게 민간조사단이 지난해 12월에 있었던 영상을 발표하기 전까지는 원자력안전위원회도 그렇고 월성원전 쪽에서도 이런 뭐 누수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거든요. 네. 아무래도 뭔가 문제가 있다면 좀
사실을 알려야지 이 국민들 입장에서도 좀 안심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대로 점검이 됐는지 좀 확인을 좀 시켜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맞습니다. 예, 자 이슈 토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짚어볼 이슈는 뭔가요? 네, 사흘 뒤인 10월 1일 동성로 대중교통 전용 지구에서 열리는 이 대구 키어 문화축제와 관련해서 이 주최 측과 이 반대하는 단체 간에 또 마찰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 경찰 쪽에서는 이 참가자와 반대 집회 참석자를 포함하면 약 4천 명 이상 될 것으로 보고 이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퀴어라는 말이 아직도 좀 낯설고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좀 뜻부터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퀴어라는 뜻은 원래 이상한, 괴상한이란 뜻인데요. 성소수자를 비하하고 비난하기 위해 쓰이던 용어였습니다. 그런데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성소수자 운동 진영에서 그래 나 퀴어다 이렇게 외치기 시작했는데요. 네. 이후 이 단어는 오히려 당사자들에 의해 더 많이 사용하게 됐고요. 지금은 성 정체성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포괄하는 용어가 됐습니다. 동성애자나 성전환자 등 모든 성소수자를 포괄하는 용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퀴어 문화 축제는 성소수자들의 축제인 거죠? 그렇습니다. 뭐 소수자들과 또 이를 지지 않는 본인은 성소수자가 아니지만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이 축제인데 네. 대구 퀴어 문화 축제의 경우에는 2009년부터 시작돼서 해마다 열리고 있습니다. 서울 이외 지역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또 자랑하는데요. 오래됐네요. 네, 이 성다수자, 이 퀴어가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이들은 모두 포함한다고 하는데 우리 사회에서는 이성애자가 이 다수입니다. 그런데 동성을 사랑하는 사람, 이 자신이 태어난 생물학적 성과, 이 사회적 성 정체성을 다르게 가진 사람, 또 누구에게도 성적 끌림을 느끼지 않는 무성애자까지 모두 포함하는 이 단어입니다. 네. 워낙 소수인데다가 다수 통념과 달라서 일상에서 이 평상시에는 성적 정체성을 숨기며 살아왔던 이 성소수자들이 이 사회의 차별적 시선 때문에 드러내지 못했던 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놓는 축제입니다. 올해 대구 퀴어 문화축제의 슬로건이 퀴어 이즈 트렌드인데 이 퀴어들의 삶이 더 이상 자극적인 소재로 소비되는 게 아니라 이 별스럽지 않은 일상이다. 또 성적 지향을 이유로 혐오하거나 차별하는 대신에 평등하게 살아가자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주말부터 그러니까 사흘 뒤부터 열린다고 하셨는데 근데 실질적으로는 지난 15일부터 축제가 시작됐다면서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올해 축제는 지난 15일부터 국가인권위원회 대구 사무소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대중강연이 3주간 이뤄지고요. 10월 1일에는 동성로 대중교통 전용지구에서 메인 행사와 퍼레이드가 진행됩니다. 예. 강연은 대구 인권사무소 인권교육센터에서 지난 15일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 그리고 22일에는 한국성소수자 문화인권센터 활동가 캔디의 강연에 이어 29일에는 한채윤 비욘디 무지개재단 상임이사가 강의를 합니다. 강연은 조직위 측이 대구 인권사무소의 공동주최를 제안해 성사되는데요. 국가인권위가 성소수자 인권 증진 차원에서 부스 참여를 한 적은 있어도 대중강연을 연 것은 전국에서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퀴어 축제 행사와 또 퍼레이드를 두고 해마다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죠? 네, 다음 세대 지키기 학부모 연합 등의 단체가 이 교통 체증으로 인한 시민 불편과 유해성, 음란성 발생 문제로 이 퀴어 축제 개최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노출, 이 성행위를 떠올리게 하는 포스터와 이 관련 물품 판매 등으로 이 시민들에게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행사를 성소수자 문화축제라는 이름으로 둔갑시켜서 우리 자녀들과 대구 시민들을 기만하고 위협하는 이 퀴어 축제를 납득하고 허용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선 겁니다. 지난 15일에는 중구청을 방문해서 퀴어 축제 개최 반대와 또 이 조직위원회의 무허가 불법 도로 점령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를 했고요. 이달부터는 매일 동성로에서 대구 퀴어 축제 반대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하면서 이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예. 퀴어 문화축제가 1일 열리는 당일에는 이 동성로 중앙무대에서 이 반대 집회와
퀴어 축제의 문제점을 알리는 이 문화 콘서트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축제 내용에 좀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이제 청소년들에게 좀 해가 된다, 유해한 그런 행사이다 이렇게 반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축제 조직위원회 측에서는 어떻게 입장을 밝혔나요? 네, 이에 대해 배진교 대구 퀴어 조직위 공동대표는 비영리 목적 후원은 받을 수 있지만 물품 판매 행위는 없다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또한 학부모연합이 지적하는 심각한 노출도 대구 행사에서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렇게 양측의 주장이 상반되고 있는데 축제 당일 마찰이 좀 우려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 뭐 대구시와 경상북도에서 진행하는 축제들도 다시금 좀 큰 규모로 열리고 있잖아요. 네. 이 퀴어 문화 축제 역시 마찬가지인데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온라인에서만 진행이 됐고 지난해에는 방역 지침에 따라서 500명 미만 규모의 참가자들이 이 대중교통 전용 지구에 모여서 이 자그마케 축제를 벌였습니다. 예. 그런데 올해 축제는 이 거리두기와 실내 마스크 해제까지 이어지면서 이 대규모 인원이 행사에 참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구 중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퀴어 축제 참여 신고 인원이 3,000명이고요. 이 반대 집회는 830여 명으로 약 4천여 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통상 집회 신고가 이 48시간 내에 변경이 가능한 것을 고려하면 이 찬반 집회 참석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어서 이 4천 명 이상이 모여서 혹시나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까 경찰은 또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인원이 모인 가운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할 텐데 대책이 좀 마련되고 있습니까? 네, 경찰은 집회의 자유가 있는 만큼 집회를 보장하되 단체 간 갈등 등 충돌을 발생을 막기 위해 집회 시간대 행진 장소와 시간을 분리 조치했습니다. 이를 통해 물리적 충돌 가능성을 최소화하겠다는 건데요. 또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경찰 수백 명을 주변에 배치할 예정인데 행사장과 인도 사이에 안전 펜스 설치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올해로 대구에서 참 오래된 행사입니다. 14회째를 맞는 행사인데 행사 때마다 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퀴어 문화 축제.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참 궁금하기도 하고 두 기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제가 처음 퀴어 문화 축제를 취재했던 때가 2012년 10년 전이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참여자가 100명도 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요? 네, 이때 축제 역시 장소가 동성로에서 열렸는데 워낙 인원이 적다 보니까 지나가는 시민들도 크게 인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2014년에 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일부 기독교 단체가 전국에서 모여들면서 충돌이 벌어졌고 이 축제 기간에요? 그렇습니다. 이때부터 대중들의 관심을 크게 받게 된 거거든요. 축제 참가자도 이때부터 늘어나면서 규모가 커지게 됐고 그러다가는 최근 들어서는 또 반대 단체들의 규모도 예전만큼 큰 상황은 또 아니거든요. 그리고 경찰이 이와 관련해서 집회 시위 자유 보장 어떤 의견이든지 보장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적극적인 좀 충돌 방지에 나서면서 큰 충돌은 없었습니다. 확실한 건 10년 전과 비교하면 우리 사회 분위기와 인식이 좀 많이 달라졌다. 이런 걸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퀴어 축제 찬반 자체만 놓고 보면 퀴어 축제를 하는 단체나 이를 반대하는 단체 모두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이를 누가 맞다 틀리다를 논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네, 다만 이를 표현하는 방식이 다소 과격하거나 또 상대에 대해서 혐오를 드러내는 건 상대방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건데요. 이런 방법은 좀 바람직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축제에 참여하지 않는 시민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고 큰 충돌 없이 축제가 마무리되길 바랍니다. 네. 모두의 자유를 좀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치러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뉴스민의 천영길 기자, 영남일보 최미애 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요일 아침의 광장입니다. 8시 49분 지났습니다.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모니터하고 바람직한 의정상을 그려보는 대구의정 참여센터의 활동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대구의정 참여센터의 백경록 운영위원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첫 소식 전해주세요.
가을이어서 가을과 관련한 조례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의회가 외로움 극복 및 예방 지원 조례를 지난 22일 제정했습니다. 조례 제정 배경은 1인 가구와 독거노인 가구의 증가, 경제 불황, 치열한 경쟁, 사회 계층 간 대립 등으로 외로움이 보편화되고 코로나 대유행의 장기화로 사회적 관계의 단절 속에 외로움을 겪는 기간과 그 정도가 심화되고 있는데 네. 이런 지속적 외로움으로 도민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자살하거나 고독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조례 제정으로 경상북도는 관계기관 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등 외로움에 관한 종합정책 근거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외로움을 극복하고 예방할 수 있는 지원 조례를 만드는 그런 건데 이 조례는 그럼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 건가요? 도지사는 외로움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외로움 극복과 예방을 위한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합니다. 또 외로움의 극복과 예방을 위해 외로움의 원인, 외로움으로 인한 사회적 병리 현상 등에 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외로움 대책위원회를 두어 극복 및 예방 계획 수립, 아이디어 공모 사업, 정책 자문 등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경상북도에서 이 조례를 제정했는데 이런 조례가 있는 다른 지역도 있나요? 네, 부산시의회에서 지난 2019년에 부산시민 외로움 치유와 행복 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예, 대구시에서도 좀 필요한 조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달서구의 박종길 의원 대표 발의로 일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수성구, 중구에 이어 세 번째인데요.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일회용품의 사용과 발생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근거와 일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박 의원은 일회용품 과다 사용으로 인하여 환경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환경 보존과 자원 낭비를 예방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며 이런 행동들이 궁극적으로는 2050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일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 나머지 5개 구군에서도 좀 이런 조례가 제정되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정일균 대구시의원이 발의한 청년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20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청년예술인의 창작활동 증진 및 자립 기반이 미흡한 실정을 반영해 대구 청년예술인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서인데요. 시장은 청년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 조성, 관련 단체 활동 지원, 매 3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매년 시행계획 수립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또 청년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 시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청년예술진흥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고요. 타시도 사례를 보면 서울시가 21년 3월, 광주광역시가 같은 해 12월, 경기도가 22년 4월 제정했고 경상남도와 제주도가 21년 4월에 청년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런 조례가 청년 예술인들에게 조금이라도 좀 창작 활동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 소식은 뭔가요? 대구시가 남북협력기금, 사회복지기금, 인재육성기금, 양성평등기금 등 10개 기금 폐지안을 상정했는데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사회복지기금, 시립예술단 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메디시티기금, 중소기업 육성기금 등 5건을 심사 유보했다가 문보기에서는 29일 다시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또한 대구시의 기획행정위원회는 대구광역시 시정특별 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국장급 한시기구 6개를 설치하는 기구 정원 조례 개정안을 심사 보류했다가 어제 수정 통과시켰습니다. 네. 자, 이런 그 기금들 5건의 그 기금들을 심사 유보한 이유는 뭔가요? 기금의 심사 유보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 어렵게 마련한 기금이 일반 회계로 전환할 경우 제때 활용할 수 없다는 점,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경우 해마다 500억 원에서 600억 원 가량 지역 중소기업인들에게 융자금으로 지원되었는데 융자 사업이 줄어들 우려가 제기되었고 네. 시정특별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경우 긴급한 경우가 아닌데 긴급 안건으로 올라온 점 등이 이유로 작동했습니다. 이렇게 조례 심사가 유보된 건 상당히 드문 경우가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사실 기금 폐지안이 이렇게 많이 올라온 적도 대구시의 조례가 입법 예고 기간을 지나 긴급으로 올라온 적도 거의 없었습니다.
지난 회기에 시의회에서 정부 입법이라는 비난을 감내하면서도 수많은 기관 통폐합과 입법 예고 기간 상관없이 대구시 개혁안에 대해 지지를 보냈는데 긴급으로 제출하는 사안들이 중복되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결국 통폐합이든 폐지든 시정 고문이든 시민들과 의원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데 대한 반발로 해석됩니다. 네, 대구시가 좀 더 시간을 갖고 많은 논의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계속해서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이만교 대구시의회 의장이 9월 21일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 협의에 참석해 시도의회 3급직위 신설 필요성을 제안해 전원 동의를 도출해냈습니다. 지방의회 실질적 자율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금년 1월부터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이 된 건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요. 네. 지방의회는 2급 사무처장과 4급 담당관 또는 전문위원밖에 고위 공무원이 없다고 합니다. 중간에 상급이 없다는 건데요. 의회 상급이 없다 보니까 의회 내에서 자체 승진이 불가능해서 2급 사무처장을 시도에 추천받아 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의회 인사권 독립의 당초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시도의회 3급 직위 신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식 하나 더 듣겠습니다. 대구시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시민 제보를 받고 있다고요? 네, 9월 26일 월요일부터 10월 25일 화요일까지인데요. 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11월 8일부터 20일까지인데 효율적으로 내실 있게 수준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상황실을 운영하고 각종 시민제보 사항을 접수합니다. 알겠습니다.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구의정참여센터의 백경록 운영위원장이었습니다. 오늘 대구 경북 지역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낮 기온은 23도에서 26도 분포로 어제보다 1도가량 낮겠고요. 대기 확산이 원활해서 미세먼지 농도 보통에서 좋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씨 이어지면서 대기가 차차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야외 활동하실 때 화재 예방에 계속해서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의 광장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박은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